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거.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을 했고 즐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신 임시로 중단하신 것이 아닌가. 코로나 핑계가 아닌 정말 코로나 사유인지 이런 모든 정책과 결정을 하실 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코로나 핑계가 아닌 코로나의 과학적 방역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throw me in the family.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getting no licks in the band. Legacies. 안녕하세요. 아카르시아TV 나레이터 이카루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처럼 만에 별로 아름답지는 않지만 시국이 하수상하여 AI 목소리가 아닌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될 수 있으면 정치 컨텐츠나 정치 이슈 컨텐츠는 웬만해서는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치 쪽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학이니 정치학이니 그런 것을 다룰 역량도 부족하고 저같이 너무나 평범한 소시민이 무엇을 안다고 정치에 관련한 정치 쪽 뉴스를 다루겠습니까? 다만 저도 어느 정도의 나이도 있고 연식이 좀 있는지라 요즘 돌아가는 정치권 뉴스가 너무나 개탄스럽고 너무나 우려스러워 메인 컨텐츠는 아니지만 한 번쯤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AI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라 사투리도 좀 섞이고 듣기에 좀 거슬리더라도 그냥 사람 냄새나는 나레이트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인했다시피 저도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는지라 제 생애에 벌써 10명의 대통령을 만나보았습니다. 역사적 순서로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씨, 노태우씨,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역대급으로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보이는 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50이 넘긴 제 생애에서 수많은 정치인을 보았고 그들의 행태나 기이한 행동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수많은 실책들을 보았지만 이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능한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면 의욕이 넘치고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고 선심성 정책도 좀 보여주고 전 정권과 뭔가 다름을 보여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쁜 척 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맨 처음 하는 행동이 아무도 그리하라 하지 않은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국방부를 마구 밀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간 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아무 이상 없이 잘 쓰던 청와대를 버리고 자기 말로 겨우 5년밖에 안 되는 기간을 쓰려고 국민 혈세 수천억을 그냥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이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5년이 지나서 다음 대통령이 또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려면 또 세금 수천억을 뿌려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정말 대통령 되기 싫었는데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니 어거지로 대통령 쇼를 하는 거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7월 23일자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겨우 취임 2달 만에 지지율 30% 밑을 찍었습니다.
만약 지지율 20%대를 찍으면 일반 사기업체를 따지면 일단 부하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명령이 안 먹히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주위 온갖 자리를 검사 출신, 검찰 출신, 지인, 학연, 친구들로 도배를 하고 그걸 지적하면 전 정권 탓이나 하고 독불 장군처럼 내가 임명하는데 누가 뭘 할 소냐, 나는 나의 길로 간다라는 마이동풍식 정치 형태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저는 너무나 평범한 소시민이라 어떠한 정치적 편향도 없고 특정한 정당 지지하지도 않으며 특정 인물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 하면 적어도 정치 경력 수십 년에 여든 야든 모두를 아우르는 중도의 정치를 펼치고 국민의 민생을 살피고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 경력 겨우 4개월에 검사 출신, 아는 것이라고는 법전과 수사밖에 모르는 완전히 정치 초짜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으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술 마시는 것밖에 없고 아집과 독선, 누군가 지적질하면 전 정권 탓이나고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비전도 없고 무능의 끝이 과연 어딜지 궁금하기까지 한 이가 지금 202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아무리 상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리 기레기 언론에 놀아놨다 한들 대선 기간 내내 그토록 엄한 방자하고 아집과 고집불통에 그냥 툭툭 내던지는 정비되지 않은 시정잡배 같은 언사를 일삼는 일을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했다는 자체가 이제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지 단 한마디 인터뷰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대통령 처음 해봐서 잘 모르니 국민들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일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대통령 자리가 동네 이장 뽑는 자리입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반장 뽑는 자리입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방식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생각 없는 국민들이라고는 해도 한 번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장모의 비리가 물밀듯이 터져나오고 부인의 허위 경력 조작 보도가 뉴스를 장식하고 부인의 과거사까지 낱낱이 밝혀지고 있으니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온 가족이 발가벗겨질 수도 있을까 싶어 에라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온갖 비리를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대통령이 된 것 같습니다. 허나 여러분, 대통령 자리가 영원 불변의 자리입니까? 본인 말로 겨우 5년밖에 안 되는 단임제 아닙니까? 아무리 똥볼을 차고 아무리 말아먹어도 5년만 지나면 대통령이 바뀝니다. 조선시대 왕처럼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무능력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치도 5년이면 끝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 후에는 이민이라도 가실 생각이십니까? 5년이 지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그 순간 온갖 비리와 장모의 탈법, 부인의 온갖 허위 경력, 과거사 등등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과연 민주주의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통치 체제인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 차이는 겨우 24만 7,077표에 불과했고 양 후보는 각기 48.56%와 47.83%의 차이로 당선과 낙마가 결정되었습니다. 겨우 0.78%의 차이로 우리는 역대 가장 무능하고 검찰공화국, 검사가 장악한 정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의 뜻은 존중합니다. 허나 그 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47.83%의 국민들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반의 국민이 최악의 지도자를 뽑으면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왜 같이 죽어
밀고 나가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가까지는 가장 큰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한 지 불과 75일 만에 여기저기에서 하야니 물러나라느니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급기야 야당에서는 탄핵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무능하다고만 해서 물러나게 하거나 탄핵 이야기는 너무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마저 온갖 비리가 터져나오고 온갖 사단이 터져나와도 마지막 탄핵 이야기는 최순실 씨가 결정타였습니다. 일국의 수상을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못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행태는 정말 일개 국민이 봐도 1년도 못 갈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은 저만 그런 걸까요? 불과 2달 만에 이 정도 지지율로 떨어진 거 보면 앞으로 3달, 4달이 지나면 역대급으로 한 자릿수 지지율까지 떨어질 것도 같습니다. 과연 지지율 한 자릿수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자리가 아마추어 정치인 연습장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경제가 마구 흔들리고 각국이 제살길 세우기 바쁘며 까딱 잘못하면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이 중차대한 시국에 아무 생각도 없는 너무나 무능력한 인간이 우리 지도자라니 지금 대한민국은 내 없는 인간처럼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고 있으며 시대를 역행하고 지난 정권 흔들기 바쁘고 국민들이야 어떻게 살든 마이동풍 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고물가에 살기가 어렵고 삶이 팍팍하고 피폐할수록 우리 국민은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힘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킨 바 있습니다. 아니, 이승만 정권까지 한다면 벌써 2번을 하야시킨 바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눈은 똑바로 뜨고 보고 싶습니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아보지만 어느 한계쯤에 이르면 더 이상 인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022년 대한민국호는 과연 어디로 항해하고 있습니까? 겨우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침몰하는 유람선이 될지, 그래도 고난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지 우리 국민들은 오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이카루세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I tried so hard and got so far.